이수연, 너 진짜 끝까지 버틸 거야? 중사님,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 왜? 무서워?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이수연의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죠. 이건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물러서세요. 중사,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나? 네, 이건우 장군님이십니다. 그 병사는 내 딸이다. 폭탄 같은 선언에 막사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군대 내 숨겨진 진실과 용기 있는 한 여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707특임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막사는 저녁 점호 전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707특임대의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 병사들은 각자의 침상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빛이 막사 내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병 이수연은 침상 정리를 마치고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망설이듯 멈췄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이병이라 힘들지만 약속하신 대로 제가 제 발로 이 길을 선택했어요. 누구도 제 뒤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길 바라요. 저는 그냥 이수연으로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펜을 내려놓은 이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선택한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가 귀 뒤로 넘어가자 손으로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막사 안병사들은 이수연을 그저 평범한 신병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도 성실히 받고 선임들에게도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체력도 남자 병사들 못지않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수연이 대한민국 육군 유일의 사성장군, 이건우 대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막사 저편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사 박철민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계급은 중사였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뒷배가 있다고 믿는 오만함과 거침없는 언행으로 후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특히 여군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저 새로운 여군 봤냐? 박철민이 옆에 있던 동료 중사에게 턱짓으로 이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얼굴만 번듯하면 뭐하냐? 707에서 버틸 수 있겠냐고. 그냥 병사놀이라도 시켜야지. 동료 중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철민의 시선은 여전히 이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수연은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수첩을 조용히 덮고 개인 사물함에 넣었죠.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시선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야 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도 군복을 가다듬고 일어섰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이병 이수연. 갑작스러운 호명에 이수연이 돌아봤습니다. 박철민 중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중사님. 이수연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철민은 천천히 이수연 주위를 돌며 위아래를 훑어봤죠.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군 생활은 어떤가? 힘들지 않나? 질문은 평범했지만 어조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죠.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중사님. 그래,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곳은 아닐 텐데. 박철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죠. 누구나 박철민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명심해. 여기서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예쁜 얼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이수연은 꾹 참았습니다.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다시 폈죠.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박철민은 실망한 듯 혀를 찼습니다. 더 큰 반응을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점호 시간이다. 다들 나가. 병사들이 우르르 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도 그 속에 섞여 걸어갔죠. 옆에서 동기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박철민 중사 조심해. 여군들한테 특히 심하거든. 이수연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죠.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다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연은 침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죠. 박철민 중사의 시선, 그 불쾌한 말투, 그리고 주변 병사들의 동정 어린 눈빛까지. 괜찮아. 이 정도는 각오했잖아. 이수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침상 옆 개인 사물함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봤죠.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엄이 사진에서도 느껴졌죠. 아버지, 전 해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이수연이라는 군인으로서요. 사진을 다시 사물함에 넣고 이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막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시련들을 예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이겨낼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막사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707특임대의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죠. 이수연은 묵묵히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사격, 격투, 야간 침투 훈련까지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았죠. 오히려 일부 훈련에서는 남자 병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오전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병사들이 군장을 해체하며 땀을 닦고 있을 때 박철민 중사가 이수연에게 다가왔죠. 훈련복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이수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병 이수연? 네, 중사님. 이수연이 군장을 내려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철민은 입가에 얄팍한 미소를 띠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죠. 불필요하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훈련은 적응되나? 꽤 잘하는 것 같던데.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어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차분히 대답했죠. 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아니야, 꽤 괜찮아. 너 같은 애가 이런 데 올 줄은 몰랐네. 박철민의 시선이 더욱 끈적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병사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죠. 무언가 불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박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은밀한 어조였죠. 여기 힘들잖아.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 그렇고.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군장을 정리하던 병사들의 손이 멈췄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이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중사님,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뭐, 자제하라고? 박철민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듯 과장된 몸짓을 했죠. 그래, 여기 군대가 내가 살던 세상처럼 만만할 줄 알았냐? 아가씨가 자존심은 있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정면을 바라봤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오히려 박철민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럼 한번 버텨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박철민이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죠. 이수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괜찮아? 옆에서 동기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수연의 군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박철민 중사는 한번 찍힌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훈련 중 박철민은 유독 이수연에게만 까다로운 지적을 했죠. 이병 이수연, 자세가 그게 뭐냐? 다시. 이수연, 속도가 느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사소한 실수에도 고함을 질렀고 완벽하게 해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실수해도 넘어가는 일에 이수연에게만은 가혹했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도 박철민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이수연, 너는 따로 식판 정리해. 여자니까 그런 건 잘하겠지? 명백한 차별이었지만 이수연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죠. 계급이라는 벽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자 이수연은 지친 몸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훈련 자체보다 박철민의 악의적인 압박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겠지. 이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철민의 성격상 이 정도로 끝날 리 없었죠.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에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연도 재빨리 침상을 정리하고 세면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자신의 세면도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엎어놓은 것이 분명했죠. 누가 이런. 동기 병사가 분개했지만 이수연은 조용히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뻔했죠. 박철민이 직접 했든 아니면 부하들을 시켰든 말입니다. 아침 훈련 집합 시간, 박철민은 이수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 오늘은 특별히 힘든 훈련이 있을 거다. 특히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각오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에 악센트를 주며 이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박철민의 예고대로 유난히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이수연에게는 더 무거운 장비를 지급했죠. 이수연, 너는 이걸로.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다른 병사들이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이수연은 말없이 장비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훈련 중간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박철민이 다가와 이수연의 수통을 발로 찼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어이쿠, 실수했네. 미안.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이수연은 묵묵히 빈 수통을 들고 있었죠. 목이 타들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대장인 이소연 대위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죠. 무슨 일입니까, 중사님? 아, 별일 아닙니다. 실수로 수통을 건드렸네요. 박철민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소연 대위는 이수연을 바라봤죠. 이수연은 고개를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수연, 내 수통 줄게. 이소연 대위가 자신의 수통을 건넸습니다. 이수연이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받아들었죠. 박철민의 표정이 불쾌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소연 대위가 이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연, 솔직히 말해봐. 박철민 중사가 계속 괴롭히고 있지? 이수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위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고 성희롱이야. 내가 보고해야. 안 됩니다. 이수연이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이소연 대위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죠.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위님. 이소연 대위는 이수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죠. 알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면 꼭 말해줘. 약속해. 네, 약속하겠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이수연은 개인 사물함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쓰다 만 편지였죠.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버지가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 같았죠.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아버지. 이수연은 편지지를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텨낼 각오였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산악행군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죠.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해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죠. 장비 점검, 각자 군장 무게 확인하고 보고, 박철민 중사의 고함에 병사들이 일제히 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의 군장이 유독 무거워 보였죠. 옆에 있던 동기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이수연, 내 군장 왜 이렇게 무거워 보여? 이수연이 군장을 들어보니 확실히 다른 병사들보다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돌이나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넣어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뭐하나? 빨리 출발 준비 안 해. 박철민이 다가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힘들어했지만 이수연은 특히 더 고통스러웠죠. 이병 이수연, 뒤처지면 안 돼. 여자가 뭘 하겠다고. 박철민이 끊임없이 이수연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이수연에게는 휴식을 주지 않았죠. 아, 이병 이수연, 그것도 못 들어? 빨리 안 움직여. 고함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연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어깨가 마비될 것처럼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정오가 가까워지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병사들이 물을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수연에게는 물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것은 빠뜨렸나? 미안. 조금만 참아. 박철민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분명했죠. 이수연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참았습니다. 이수연, 내 물 마셔. 옆에 있던 병사가 수통을 건넸지만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대답에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끝까지 버티고 싶었죠. 박철민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군이 재개됐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더욱 힘들어졌죠. 무거운 군장과 갈증, 그리고 뜨거운 햇볕이 이수연을 괴롭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그때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죠. 쓰러지기 직전 이수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아, 힘들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거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싸워야 한다. 이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죠. 저것 봐. 아직도 버티네. 박철민이 의외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 같았죠. 마침내 행군이 끝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병사들이 하나둘 주저앉았죠. 이수연도 군장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보고합니다. 전원 행군 완료했습니다. 부소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이병 이수연은 중간에 여러 번 뒤처졌어. 사실상 나고나 다름없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연은 분명히 끝까지 완주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중사님, 이수연 이병도 분명히. 부소대장이 항의하려 했지만 박철민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봤어. 기준 속도를 못 맞췄으니 나고야.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계급의 힘이었죠. 이수연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져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막사로 돌아온 후 이소연 대위가 이수연을 불렀습니다. 대위실로 들어가자 이소연 대위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죠. 이수연, 오늘 행군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대위님.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낙오했다는 보고를 받았어. 하지만 내가 본 걸로는 내가 끝까지 완주했는데? 이수연이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연 대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수연이 말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이수연, 넌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참을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보고해야 할까? 이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참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소연 대위는 이수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봤습니다. 무언가 큰 이유가 있어 보였죠. 알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꼭 말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대위님. 이수연이 대위실을 나가자 이소연 대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수연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박철민 중사의 행동도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철민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오늘 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군 새끼, 오늘 제대로 혼났을 거야. 감히 나한테 거절을 해?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던데요? 동료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철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완주?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낙오했다고 하면 낙오한 거지.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박철민의 악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이수연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현실인가요?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군대인가요? 하지만 이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도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수연은 별을 보며 다짐했죠. 끝까지 버티겠다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사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행군 훈련 이후 박철민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죠. 아침 점호 시간이면 항상 이수연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병 이수연, 오늘도 제대로 훈련 따라올 수 있겠어? 아니면 또 여자라서 힘들다고 올 거야?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묵묵히 참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이수연이 침상에서 일어나 개인 사물함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물함 안에 야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악의적인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모 군인이라고. 그냥 누군가의 장난감이 될 뿐. 이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주변 병사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누가 이런 짓을.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조용히 사진들을 떼어내고 찢어버렸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면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박철민이 서 있었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떡할래? 계속 버틸 거야? 박철민의 목소리는 음흉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이수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뒀습니다. 중사님,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 왜? 무서워? 박철민이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은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죠.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죠. 다른 병사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중사님. 안녕하십니까? 병사가 경례를 했고 박철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만 가봐. 박철민이 사라지자 이수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뛰어난 사격 실력을 보였죠. 10발 중 9발을 10점에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삼았죠. 오호, 이수연이 사격은 잘하네. 그럼 특별 훈련을 시켜야겠군. 박철민은 이수연에게만 추가로 100발을 더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훈련을 마치고 쉬고 있었죠. 중사님,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부소대장이 조심스럽게 항의했지만 박철민은 무시했습니다. 내가 훈련 담당이야. 실력 있는 애는 더 훈련시켜야지. 이수연은 묵묵히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해지고 어깨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박철민은 그런 이수연을 보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강했던 것이죠. 저녁 식사 후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박철민이 막사로 들어와 소리쳤죠. 이수연, 너 내 물건 훔쳤지? 뜬금없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수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 너밖에 없어.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마음먹은 듯했죠. 다들 이수연 사물함 뒤져. 몇몇 병사들이 마지못해 이수연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지갑이 나왔죠.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봐라. 역시 그랬군. 여자가 군대 와서 도둑질이나 하고. 박철민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연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죠. 이건 누명입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이건 영창감이야.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수연은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중사님, 지갑을 훔칠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수연은 결백해요. 이건 누군가 일부러. 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다들 닥쳐. 내가 결정할 일이야. 고함을 지르며 박철민이 막사를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이수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괜찮아, 이수연아. 우리가 다 봤어. 맞아. 내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 동료들의 위로가 이수연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이수연은 침상에 앉아 아버지께 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죠. 아버지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수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죠. 박철민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막사를 두드렸죠. 이수연은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비를 맞으며 훈련했던 날들을 말이죠. 수연아, 비가 와도 군인은 멈추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해.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수연에게 힘을 줬습니다. 지금 겪는 시련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몰랐습니다. 박철민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비밀 훈련을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정예 병사들만 참가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죠. 병사들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막사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보초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막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박철민 중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숨소리가 거칠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박철민은 침상들 사이를 지나가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수연의 침상 앞에서 멈춰섰죠. 잠든 이수연을 내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연. 낮고 끈적이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연이 놀라 눈을 떴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중사님? 이수연이 당황해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박철민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힘이 꽤 거칠었죠. 너 진짜 끝까지 버틸 거야? 나한테 잘 보이면 편해질 텐데. 박철민의 손이 이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수연이 재빨리 피하며 침상에서 일어났죠. 주변 병사들이 소란에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수연의 목소리가 막사에 울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박철민은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무슨 짓? 그냥 대화 좀 하려고. 그 순간 막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소연 대위가 들어섰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소연 대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철민이 머쓱한 듯 뒤로 물러섰죠. 아, 대위님. 그냥 내일 훈련 관련해서 이수연이랑 얘기 좀. 새벽에 술 드시고 여자 병사 침상에 와서요? 이소연 대위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철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모두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위님,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요? 박철민이 헛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지만 누가 봐도 궁색했습니다. 이소연 대위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죠. 중사님, 지금 즉시 나가십시오. 내일 이 건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뭘 보고한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박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소연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죠. 성희롱과 부적절한 행위는 엄중한 군기 위반입니다. 나가십시오. 결국 박철민은 투덜거리며 막사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이소연 대위가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대위님.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소연 대위가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봤지?
내일 필요하면 증언해 줄 수 있겠어?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군대에서 이런 일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은 여전히 훈련을 지휘했고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 행동했죠. 오히려 이수연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고난도의 침투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수연에게 배정된 장비가 이상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 장비 좀 이상한데. 이수연이 점검을 요청했지만 박철민은 무시했습니다. 장비 탓하지 말고 훈련이나 제대로 해. 할 수 없이 이수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훈련 중 갑자기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으악! 이수연이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로프를 붙잡아 버텼지만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죠. 동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수연, 괜찮아? 장비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오히려 이수연을 질책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걸 장비 탓으로 돌리지 마. 다시 해. 이수연은 피가 나는 손을 붕대로 감고 다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끝까지 해내고 싶었죠. 훈련이 끝난 후 이수연은 훈련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붕대를 푸니 손바닥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의 현실인가? 이수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울던 이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은 내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게 진짜 너를 만드는 거다. 이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 이소연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대위는 이수연의 빨간 눈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이수연, 정말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 일, 정식으로 보고하려 했는데 위에서 막더라. 미안해. 이소연 대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죠. 예상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소연 대위의 말에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됐죠. 그날 밤 이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난 군인 이수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707특임대 본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의 특별 시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성 장군의 방문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야, 들었어? 이번에 오시는 분이 이건우 대장님이래. 진짜?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막사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이수연은 침상에 앉아 장비를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평소와 달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막사를 정리하고 병사들의 복장을 점검했죠. 높은 분이 오신다니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사성 장군님이 오시는데 실수하면 다 죽은 목숨이야.
박철민의 고함에 병사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근데 말이야. 이건우 대장님 딸이 우리 부대에 있다는 얘기 들었어?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들었어. 신분을 숨기고 훈련받고 있다고. 시선들이 하나둘 이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이수연은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장비를 닦았죠.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수연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높으신 분 딸이 왜 여기 있겠어? 병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죠. 그때 이소연 대위가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죠. 이수연, 잠깐 나 좀 보자. 둘은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소연 대위가 진지하게 물었죠. 너, 혹시 이건우 대장님 따님 맞지? 이수연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죠.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닮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여준 강인함.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이소연 대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거야. 계속 숨길지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이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소연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내 비밀은 지켜줄게.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그때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막사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시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철민은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이리저리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이수연, 넌 저기 구석 쪽으로 가 있어. 높으신 분들 눈에 띄지 않게. 박철민의 명령에 이수연은 조용히 따랐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앞에서 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시찰 당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차량들이 부대로 들어왔죠. 병사들이 도열해 경례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건우 대장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별 4개가 그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죠. 충성! 일제히 울리는 경례 소리에 이건우 대장이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사들 사이를 걸어갔죠.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피는 듯 했습니다. 이수연은 맨 뒤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건우 대장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수연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었죠. 놀라움, 걱정, 그리고 자랑스러움까지. 하지만 이건우 대장은 아무 표정 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병사인 것처럼 말이죠. 이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찰이 계속되던 중 이건우 대장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죠. 중사 박철민. 네, 충성. 박철민이 긴장한 듯 경례했습니다. 이건우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죠. 이 막사에서 여성 병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나? 뜬금없는 질문에 박철민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대답했죠. 예, 문제 없습니다. 다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건우 대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박철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소연 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대위가 입을 열었죠.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게. 이건우 대장이 이소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대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죠. 중사 박철민이 이수연 이병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협박을 했습니다. 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막사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대위님, 지금 무슨... 저는 직접 목격했고 여기 있는 병사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소연 대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죠. 이건우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철민에게로 시선을 옮겼죠. 그 눈빛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중사, 사실인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전 단지... 박철민이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건우 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죠. 중사,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나?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이건우 장군님이십니다. 그래. 그리고 이건우 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막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이건우 대장의 목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 병사는 내 딸이다.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박철민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장군님. 박철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이건우 대장은 차갑게 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죠. 내 딸을 괴롭혔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다. 이건우 대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박철민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죠. 성희롱, 가혹행위, 직권남용. 내가 한 짓들이 군인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아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군님 따님인 줄. 박철민이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건우 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그래서 내 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다는 건가? 다른 여군이었다면 계속 괴롭혔을 거란 말인가? 박철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주변 병사들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헌병대. 이건우 대장의 호령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죠. 중사 박철민을 체포하라. 성희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혐의다.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민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죠. 막사를 나가기 직전 이수연을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수연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사라지자 막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우 대장이 병사들을 둘러봤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굴에 나타났죠. 계급이라는 벽,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의를 방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건우 대장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동시에 교훈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이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수연에게 집중됐죠. 아버지. 처음으로 이수연이 이건우 대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우 대장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아니다, 수연아. 이건우 대장이 이수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죠.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군인이라는 걸 오늘 증명했구나.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감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군인답게 눈물을 참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우 대장이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 아니 정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병사들이 희망적인 눈빛으로 이건우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그리고 이수연 이병. 네, 아버지. 아니, 장군님. 이수연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건우 대장이 미소를 지었죠. 넌 이미 충분히 내 능력을 증명했다.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라. 계속 여기서 훈련을 받을지 아니면 저는 끝까지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건우 대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 그게 내 딸이다. 시찰이 끝나고 이건우 대장이 떠난 후 막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이수연에게 다가왔죠. 이수연,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맞아. 내가 혼자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동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소연 대위도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수연. 내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 대위님이 먼저 나서주셔서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군으로서의 연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병사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자 모두가 자유로워진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이수연은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였죠.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뵈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단지 장군의 딸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이수연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편지를 쓰며 이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개인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더 많은 여군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이죠.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철민 중사가 연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707특임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여군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성희롱 신고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의식이 달라졌죠. 이수연은 여전히 이병 계급장을 달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이수연을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동료들은 이수연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수연, 오늘 사격 훈련 때 좀 도와줄래? 내가 가르쳐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동기가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이수연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막사는 서로 돕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이소연 대위가 이수연을 불렀습니다. 대위실에는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죠.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이수연 이병, 박철민 중사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무관의 말에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재판 당일 군사법원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수연은 증인석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증언했죠. 박철민의 성희롱, 가혹행위,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피고인이 나랑 사귀어 볼래?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증인으로 나와 이수연의 증언을 뒷받침했죠. 박철민은 변호인석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3년 및 파면을 선고한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죠. 이수연은 안도와 함께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씁쓸했죠. 부대로 돌아온 이수연을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수고했어, 이수연.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깨끗해졌어. 이제 후배들은 우리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 그날 밤 이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 장이 끝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계속해서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수연은 훈련 성적 최우수자로 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료식 전날 이건우 대장이 다시 부대를 찾았죠. 이번에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딸을 만나러 온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부녀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이건우 대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정말 잘해냈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건우 대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장교로 임관할 수도 있고.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병사들과 장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우 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선택이 마음에 든 것이죠. 좋은 생각이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수료식 당일 이수연은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죠. 이소연 대위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 이수연. 내가 있어서 나도 많이 배웠어. 대위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수료식이 끝난 후 이수연은 새로 배치받은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이수연은 두렵지 않았죠. 몇 달 후 이수연은 하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군 인권 개선 TF팀에 합류했죠.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바꿔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수연의 강의를 듣는 신병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이수연을 롤모델로 삼았죠. 어느 날 이수연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의외로 박철민의 어머니였죠. 이수연 하사님께 제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감옥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하기로 했죠.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이수연은 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수연은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죠. 박철민과는 정반대의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동료니까. 이수연의 따뜻한 말에 신병들은 감동했습니다. 이수연이 있는 부대는 화목하고 단결력이 강했죠. 이건우 대장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부녀는 나란히 서서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었죠. 이제 군대도 많이 변했구나.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계속 노력해야죠. 이수연의 이야기는 군 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조리와 맞서 싸운 용기 있는 군인의 이야기로 말이죠. 그리고 이수연은 오늘도 현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바꿉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수연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도전이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